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진입 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 수준으로 경감됐기 때문인데요. 목돈 마련이 어려워 주거 공간을 찾지 못했던 청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업 전반이 부실하다며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빈집 매입부터 감정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보험료가 1년 만에 8.7배 급증한 것에 대해 보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열린 2020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토지보상금 횡령 사건의 손해변제를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료율이 인상 및 할증이 적용됨에도 서울주택공사가 내교를 변경해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절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굳이 보험금 수령 한도를 상향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SH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2,540만 원이었던 SH 전체 보험료가 올해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또한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살 및 고독사 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 지금 현재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심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60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되고 자살과 고독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대상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타 시도 공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다며 조직 진단과 처우 개선 검토를 주문했으며 육상선수단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해 사전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린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공원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개발에 있어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좀 발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잠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언택트 방식도 제대로 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질타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관문도시 조성 사업도 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공공개발단에서 처음에 크게 이렇게 강원도시에서 거창한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해놓고 정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착공 정도는 아니더라도 착공에 준하는 단계까지는 가져야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공공개발기획단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못 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학교 이적지 또는 이적 예정지 폐교 활용 사업의 경우도 정확한 사업지 특정 없이 용역 발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질타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 역세권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모든 역세권에 적용될 수 있어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정책들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는데요. 또 어떤 조례안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김서영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각종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01건을 가결했는데요. 어떤 대표적인 안건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 가운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상업지역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이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규정했습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한옥 운영지원 사무 민관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통합하여 관리하던 역사가옥 2개소를 분리해서 정체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민간 위탁으로 추진했습니다.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아동 적정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는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갱신 시 증액 한도를 3%로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 가결했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조례안이 가결된 가운데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 심의 신청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2020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새로운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음악섬, 노들섬을 아시나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외딴 섬으로 잊혀진 노들섬이 지난 2019년 자연생태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노들섬이 오래도록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